2020년 1, 2회차 법규입니다. 81번입니다.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 되어야 하는 대상은 모두 다이고 항상 제조업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조업은요, 거의 해당하는 곳이 우리 10개의 법 중에 다 없기 때문에 제조업이 보기에 나오면은 일단 다 해당 안 되는 영역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 기응, 니은, 디귿입니다. 82번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틀린 것 찾는 문제이네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 가정,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그렇죠, 계획은 5년마다 항상 보전, 그리고 시효는 3년 동안이다 라는 기준 가지고 가시고요. 2번입니다.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번입니다. 사업주가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당연히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 말고 임금을 따로 주려고 회사 더 차려서 꼭 파견 근무처럼 오게 해서 이 파견 근무라고 세운 회사에 전원이 한 회사로 가면 이것은 별도의 회사가 아니고 동일한 회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답 4번이겠네요. 무엇일까요? 성희롱 예방교육은요,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것이지 분기별 한 번 너무 많다입니다. 1년에 한 번 실시하되 동성으로 이루어진 사업체의 경우에는 자료를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라고 봐준다라는 것까지 가져가십니다. 83번입니다. 근로기준 법령상 근로계약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문제네요. 자,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만 무효로 한다. 맞고요. 근로계약은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만약에 정하지 않았을 때와 일정한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다 1년으로 한다입니다. 특별히 더 지정하거나 이 일 때문에 조금 더 해야 된다, 조금 짧게 해야 된다, 어떤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되기도 한다라는 의미이죠. 3번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그렇죠, 근로시간의 기준으로 산정해서 비율에 따라서 짧은 시간을 하면은 우리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사용자는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이거 자체가 지금 뭐예요? 그렇죠? 근로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거, 불리한 거, 누구에게?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네요. 근로계약을 불이행했다고 위약금을 낸다라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죠. 만약에 하루 몸이 아파서 빠질 때 1급 플러스 벌금 얼마를 내야 된다, 이러면 그거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지금 불법인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앞에가 이미 틀렸다 해서 답 4번입니다. 84번입니다. 감사한 아주 베이직 기본 문제네요. 헌법상 노동 상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 평등권이고 상권 따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죠? 우리 힘을 합치자! 단결권. 그래서 사장님 만나러 단체로 가자. 단체로 이거 안 해주면 이렇게 하겠다! 라는 단체 행동권까지. 단결권, 그리고 단체 교섭권, 마지막으로 단체 행동권 가지고 가십니다. 85번입니다. 고용정책 25년에서 27년 사이의 범위에서 제외된 문제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6번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임금 동일하게 안 주면 차별이라 그랬죠? 그러다가 걸리면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옳은 거 고르시오, 틀린 거 고르시오에서도 자주 나오니까
동일한 임금 주지 않을 때는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것과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말고 가태료에서 500만 원인 것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또 가태료, 조금 더 크게 가태료 1,000만 원일 때는 사업주가, 그렇죠, 더 잘 지켜야 되는 사업주가 사업 내에서 성희롱을 했을 때는 뭐라고요? 가태료 1,000만 원이다. 그래서 가장 잘 나오는 3인방, 가태료 1,000만 원과 가태료 500만 원, 성희롱 예방교육 하지 않았던 500만 원,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월급 동일하게 주지 않을 때 이 세 가지 정리하셔서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87번입니다. 근로자 퇴직 급여 관련 없는 문제로 이번에 제외돼서 넘어가고요. 88번입니다. 근로기준법령상 휴게 휴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8시간 일했을 때 근로시간 내에 1시간이라고 강조드렸습니다. 이게 지금은 맞는 이야기인데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도중이 아니라 근로 시작 전에, 근로 시작 후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런 문장에서는 1시간 보다가 언제 주는지를 눈여겨보시고요. 지금은 맞게 잘 나왔네요. 2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 그래서 유휴라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것에 해당하는 휴일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사용자는 연장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키포인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해서 줘야 되고요. 근로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그렇죠, 6시까지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 또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봅시다. 사용자는 8시간 이내 후 휴일, 이거는 연장 근로였고요. 이번에는 휴일 근로에서 8시간 이내에는 100분의 50 연장 근로와 동일하게, 그리고 8시간 이상일 때는 100분의 100을 가산해서 줘야 되는데, 보자.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거는 8시간 이상일 때 해당하는 기준으로 답 4번, 틀린 것은 4번입니다. 89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는 것인데요. 근로자 명부에 우리 집 자산, 재산 써 있으면요, 완전 이거 뭐죠? 개인정보 침해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얼마 가진지도, 그렇죠, 회사에다가 적어내야 되는 것입니까? 뭐 열받네요 갑자기. 알게 뭐예요? 이거 틀린 답입니다. 90번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령상 나오지 않고요. 넘어가서 91번. 고용보험이랑 고용정책은 다른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해당하죠. 그래서 고용보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데요. 이직이라는 것은 제가 법령상에서 회사를 옮기는 것을 이직이라고 하지 않는다. 회사 지금 고용된 상태를 그만두는 것, 직장을 가진 것과 다른 상태, 그러니까 그만두는 그 자체가 이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에 고용 관계가 끝나는 것을 우리는 고용보험법령상 이직이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 실업이라는 것은 가장 핵심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우리는 실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업의 인정이라는 것은요, 내가 실업했다고 나 실업 인정 100번 해봤자 아무 소용없고요. 그렇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을 해줘야지 실업급여를 받던지 그 다음 활동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 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누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그렇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용 근로자는요, 그렇죠, 일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그렇죠, 한
달 이내를 미만을 우리는 일용 근로자라고 한다 해서 동그라미가 아니고 틀렸다라는 것. 답이 이것이라고 제가 동그라미를 했습니다. 9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절차 공정화 정말 오랜만에 나왔네요.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말합니다. 기초심사 자료란 그렇죠. 응시원서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론 시간에 채용 서류란 구직자의 응시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렇게 써 있어도 이게 전혀 틀린 말 같지 않기 때문에 기초에서 채용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초, 시작이 기초고 채용 서류는 나왔던 모든 서류를 합치는 것. 그러니까 기초심사 자료도 채용 서류에 포함이 되고 두 번째, 나의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 자료도 채용 서류에 포함되고 세 번째, 심층 자료 또는 심층 심사 자료도 포함이 되고 어디에? 다 채용 서류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채용 서류까지라고 순서를 생각하셔서 여기에 앞에 채용 서류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지 아니하죠. 답 2번이네요. 그렇죠. 30명 이상의 대상 사업장만 이 법을 적용하고 제가 왜 이거 안 하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이거 진짜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냐? 실은 이유가 있긴 합니다. 여러분한테 상기시키려고 이거 진짜 너무 어불성설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무원 시험은 이미 다 그렇죠. 공정하게 절차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적용시키지 않는다입니다. 여튼 이거 적용하지 않는다가 답이라서 답 2번입니다. 기초심사 자료에서 채용심사 자료까지 여러분 잘 파악하시고요. 나머지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여기에는 없지만 이것도 이상하지만 맞는 얘기 여러분 꼭 보세요.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있으면 맞는 얘기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구직자 그렇죠. 면접 보는 사람에게 채용심사 비용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맞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초심사 자료를 표준 양식을 만들어서 구인자, 사람을 뽑으려는 사람에게 권장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그 말도 맞고 거기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렇죠. 마지막에 채용 서류를 표준화해서 권고할 수는 없다라는 것까지 여하튼 그 중심되는 용어 서류를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93번입니다.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 수급 요건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머지 다 맞네요. 답! 건설 일용 근로자 주의 깊게 보십니다. 며칠간 일 안 한 사람? 그렇죠. 7일이 아니라 14일, 2주 동안 일하지 않아야지만 구직급여를 탈 수 있는 수급 요건이 됩니다. 일주일 아닙니다. 14일입니다. 누구만 건설 일용 근로자들은 14일 동안 일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94번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에 해당하지 않아서 95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령상 훈련의 목적. 이 문제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지만 그동안 빈번하게 봤던 거라서 여러분 잘 체크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적의 양전향이고요. 실시 방법은 집체형작 그리고 원격, 혼합 이렇게 목적과 방법에 따라서 잘 구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96번입니다.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소개사업 하면은 우리는 국내와 국외 그리고 무료와 유료만 잘 구별하면 된다. 국내는 지자체, 국외는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무료는 신고, 유료는 등록. 없었지만 허가받는 것은 근로자 공급과 파견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준으로 하나 살펴보면은요. 마지막 국외유료 직업 소개 사업은 국외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맞고요. 유료이니까 신고가 아니라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유료 돈 받고 직업 소개해 주는 것은요. 사업자 등록증 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등록이라고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잘 구별해서 매칭하는 방식으로 답 골라내시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97번입니다.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이것도 바뀐 그 부분이네요.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 휴가 남편에게 줘야 되고 사업주는 남편에게도 줘야 되고 남편이 청구하면 어떤 기준으로 받느냐라는 것인데요. 며칠 20일 동안 휴가를 받고요. 배우자 출산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요. 이것은 당연히 유급, 월급 받으면서 이 휴가를 받을 수 있고요. 20일 동안을 3번에 나누어서 3번에 하나여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나오는 관련된 모든 문제를 여러분 잘 맞추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기 이미 맞게 변경해놨는데 4번 20일과 120일입니다. 98번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령상 이거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9번입니다.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의 연장 사유가 아닌 것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이 있는데요. 그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했을 때 그렇죠. 돈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연장 이런 이유로는 좀 늦게 해도 된다. 연장을 허가해 주는데요. 허가되는 그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죠. 범죄로 형에 지금 들어가는데 철컹철컹해서 들어간대요. 그러면 어차피 신청하러 못 가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애를 안 낳은 것이 아니고 낳은 애를 육아 키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니까 갔다 와서 다시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의 질병으로 천재지변으로 뭐 이런 거는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데요. 내가 우리 아이 키우는데 자매, 그렇죠. 직계 좀비석이 아니라 그렇죠. 형제 자매는 전혀 상관이 없다입니다. 100번입니다. 직업안정법령상 들어갈 공통적인 숫자입니다.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항상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또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해서 이런 것은 묻지도 보지도 따지지도 않으면서 삼삼하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규까지 100문제 살펴봤는데요.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혼자서 풀기 좀 불편하시면 아니 우리가 어려워서라기보다가 앉아있기 힘들어서 귀찮으시면은요. 꼭 시청하는 거, 영화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봤던 거 또 들으시고 한 번, 두 번 들으시면 2배속, 1.5배속도 편안하게 들리시니까 빨리빨리 반복해서 듣고 확인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면서 이번 시간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